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돛담배 강원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60조 원 가까이 이제 미래 2025년까지인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도 간다, 가즈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어저께 난 기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과연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 2020년도 첫 번째 눈싸움을 살짝 이렇게 했다는. 괜찮습니까? 자, 현대차 그룹 보행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약 1조 57억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분 20%를 보유한다. 그전엔 소프트뱅크가 아마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가 80%를 받았죠. 아마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님인가요? 그 회장님 요즘에 투자했던 것들이 좀 코로나로 타격받고 여기저기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흔쾌히 이게 알짜배기 회사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회사를 처분을 했죠.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현대차 그룹. 근데 눈에 띄는 게 이 정의선 회장이 20%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를 하셔서 저기 있어요. 저기 바닥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런 건가요? 야, 내가 직접 이거는 책임지고 인수해서 현대차의 어떤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다, 내 돈 들어갔다, 인마이 포켓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셨죠. 저기 바닥에 있다고, 냉장고 앞에 바닥에 떨어졌잖아, 은색.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2013년도에 구글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구글에서 인수를 했는데 약간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조금 약간 등한시한 거지. 약간 찬밥 신세였던 것 같아요. 워낙 구글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그런 작은 회사들도 인수한 게 많았거든요. 구글에서 얘네들이 많은 걸 인수해서 야, 될 놈은 뭐라도 하나 되겠지 해서 막 사들여. 그다음 뭐 하나 되면은 이제 잘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유튜브가 하나 지금 완전 떡상한 거 아닌가요? 얘네들이 유튜브를 딱 사들였어. 그랬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돈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인수를 해서 말이 많고 탈도 많아서 이걸 다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래서 알파벳 그룹 구글이 인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는 현대. 과연 알파벳과 구글 또 소프트뱅크까지 거쳐서 현대에 왔으면 얘가 조금 이제는 한물간 로봇 막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버려진 걸 현대가 주워온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현대자동차 정말 뭐 글로벌 모빌리티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연역을 보니까요. 1992년도에 MIT 이 공과대학 같은 데서 아마 여기서 작은 연구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런 다음에 1990년대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정도 개발, 아마 로봇 그런 연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LS3 또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스팟이라는 걸 공개를 했고 2016년도에 드디어 사람 같은 아틀라스라는, 이따가 좀 보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족 두 발로 막 걷는 그런 녀석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면서 깜짝 놀랄 그런 녀석을 공개했고요. 또 2017년에는 얘네들이 좀 수익 사업이 좀 돼야 되니까 약간 좀 팔아먹기 좀 좋은 그런 녀석, 그래서 바퀴가 달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녀석.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바로 요 녀석을
네,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드디어 요 스팟을 판매를 합니다. 개인한테는 아직 안 팔고요. 기업,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를 한다. 왜냐면 아무래도 요거를 악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 뭐 테러 이런 데 활용될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최초 여기 그 박사님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마크, 네, 그 박사님이 이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때는 80년대니까 무선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선 통신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선 연결해서 이거 뭐죠? 스카이콩콩을 이게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뺑글뺑글 도는 녀석. 지금 보면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잖아. 뭐 놀이기구니? 근데 또 보다 보면 꽤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여기 이런 동작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이런 관절 같은 거 이때부터 아마 조금씩 연구를 해서 아마 지금의 4족 보행, 2족 보행 그런 로봇가 나온 것 같아요. 유압식 이런 관절 아마 유압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피스톤 같은 거. 야, 이렇게 놀랄만한 점프도 좀 합니다. 환호성도 지르는 거 엄청 좋아하죠. 자기가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걸어갑니다. 4족 보행 멍멍이 같은 로봇도 중간에 관절 같은 게 조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뻣뻣한 나무 막대기 밑에 요렇게 이제 초창기가 요런 영상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 초창기 이제 모델 중에 빅독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거 이제 개량형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은 소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산을 올라가는데 약간 뻣뻣하고요. 관절도 약간 많이 꺾여 있고 덩치도 조금 많이 커 보이죠. 그리고 얘가 특징이 좀 엔진, 아마 이때는 엔진을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소음이 좀 많이 크고 고장 나면 대책이 없어서 원래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야, 이거 뭔가 괜찮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작전에 투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미국 해병대에서 뭐 금전적인 부분도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다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직도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리죠. 일어나서 뭐 대단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게 촐랑맞게 이렇게 앙증맞은 덩치 안 맞는 이런 액션, 웃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움직임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겼습니다. 저는 큰 웃음, 작은 웃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리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말 달리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다리 자체가 약간 말이 달리는 느낌? 근데 얘를 보면 또 말처럼 달리기도 하지만 치타나 이런 호랑이들이 달릴 때 사족보행 그런 동물들도 패턴이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동물들의 움직임 보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기계적 장치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큰 덩치에서 이렇게 조금 미니멀리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화가 되고요.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 강아지 정도의 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 공개된 것 같은데요. 이게 스팟 클래스라고 지금의 스팟에 약간 이렇게 발로 한번 차봐도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세게, 야, 이 빙판길 미끄러지는 것도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아낸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산도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죠. 초창기 그 빅독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요. 살짝 삑사리가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단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다. 약간 뛰는 게 그 마차 끄는 말이 달리는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마차 끄는 말? 약간 술록 같은 느낌?
이 발로 차는 장면 때문에 근데 좀 이 당시에 좀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약간 동물학대 아니냐 약간 그런 트위터에 댓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응. 그래서 어떻게 연습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개를 발로 찰 수가 있냐. 그렇게 발로 차놓고 마음이 편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어떤 네티즌은 내가 그 친구와 마주친다면 개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 내가 그 친구를 발로 찰 것이다. 불쌍하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개를 발로 차느냐 해서 사람들이 이게 로봇인데 굉장히 여기다 감정이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단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차는데 이게 생각만큼 마음이 편안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웃기다 막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왠지 모르는 불편한 어떤 그런 심리? 사람이라는 게 약간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 트위터 반응들이. 이 친구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친구들이 아예 이제 대놓고 징글벨 이제 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원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까 전에 이 동작 보고 아마 산타 끄는 그런 루돌프가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실제로 이렇게 대놓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줍니다. 산타 썰매를 한번 끌게 되죠. 자,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감 처리도 좀 더 깔끔하고요. 다리 같은 부분도 얇지만 되게 경량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모델이 바로 요거거든요. 확실히 크기가 방금 전에 그 루돌프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식탁 밑도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액세서리 머리 같은 손 같은 머리를 달아서 뭐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 이거 어떤 춤 같은 느낌? 그리고 일단 설거지통에 가서 이런 컵 같은 것도 심부름을 할 수 있을까? 뭐 프로그래밍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깨지기 쉬운 유리도 한번 잡아보고, 이 손 같은 머리가요. 다 먹은 맥주 캔도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잘 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밟고, 얘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바로 손 같은 머리를 활용해서 일어납니다. 스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살짝 조금 계단 올라가는 것 보면 조금 무섭긴 하죠. 네, 2016년도. 자, 요 장면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요 장면. 자, 잠깐 멈출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손 같은 머리가 맥주, 실제 이번엔 들어있는 맥주 캔을 여기 이제 사람에게 마치 심부름하듯이 주려고 했는데 안 줘. 이게 뭐지?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막 하니까 살짝 이 사람이 웃고는 있는데 지금 웃음소리가 안 들렸구나. 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가 안 들렸는데 웃음소리. 제가 봤을 때 살짝 무서워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장난처럼 웃긴 했지만 실제로 좀 당황해서 이렇게 약간 피하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자빠졌죠. 약간 실제로 보면 좀 무섭지 않을까. 밤에 이런 친구가 이렇게 손 같은 머리 달린 친구가 밤에 저를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조금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조금 더 마감 처리가 깔끔해져서 이제 양산형에 가깝게 그런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아마 라이다 센서를 달고 아마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걸 이렇게 모니터링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얘가. 여기 보시면 네, 잠깐 빠르게 지나갔는데, 자,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내려가야 될 때 방향을 틉니다. 틀어서 뒤집어서 내려가요. 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왜냐면 딱 보시면은 얘 이 다리의 이 관절 모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갈 땐 요렇게, 네, 내려갈 땐 요 관절이 더 편하니까 이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로봇가 그렇지, 맞아. 앞뒤의 개념은 사실 없지. 지가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앞이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앞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역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 앞을 따지잖아요. 얘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근데 얘는 로봇이니까 굳이 뭐 여기도 앞이고 저기도 앞인 거지. 가는 곳이 앞인 거죠. 그러면서 간 겁니다. 가장 고난이도는 역시 춤이죠. 춤을 춥니다. 18년도에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벽한 상품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를 이렇게 단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겉머리를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물건을 시작하는 거 많을 수가 있고 영화 리스트에서 장수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얼마에 이제 판매를 하느냐 중요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 모든 비즈니스 자체 이 스팟 로봇을 74,5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해서 이 기사인데 테슬라 모델 S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이렇게 이제 약간 요거는 요 논조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논조죠. 너무 비싸다. 테슬라 모델 S랑 가격이 똑같은데 미국의 어느 주에서 경찰 활동할 때 조금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일을 한 사례가 있어요. 몇 대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매사추세츠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문을 열고 네, 카메라 달린 개가 혹시라도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 안에 있을 경우에 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어떤 경찰 작전을 수행하는 걸 좀 도와주는 그것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이 7만 약 한 8천만 원짜리 이 로봇가 8천만 원어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좀 많이 비싸다. 한 3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조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8천만 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 더 많이 갖게 되는 하지만 반면에 더 무서워하게 되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공개를 합니다. 드디어 다리 2개로 달리기 시작하죠. 인간에 가까운 좀 더 고급 제어 시스템과 최첨단 하드웨어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4족 보행. 자, 멍멍이 말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살짝 상체가 든실한, 하체는 좀 부실한데 귀여워요. 뒷모습이. 이제 문을 열고 조심조심 산책을 이제 나갑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레이더 아니면 이제 라이다 같은 라이다로 보이죠? 라이다 센서를 달고서는 이제 숲속, 눈 내린 숲속길을 걸고 있습니다. 살짝 약간 다리도 좀 위로 조금 많이 올리면서 조심조심 걷습니다. 아직은 살짝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떤 아기의 걸음?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길까지 스스로 찾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그렇죠. 사물 인식해서 찾아가는 거겠죠. 보니까 그 전에 매핑 능력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주변 지형지물 한번 갔던 곳을 지도를 그려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상자 정도 선반에 이제 나르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작업들을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우리가 만화에서 봤던 그런 로봇 있죠? 메칸더 V, 로버트 태권 V.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또 뭐라고 했을 거야. 또 괴롭힌다고, 그죠? 좀 약 올립니다. 그리고 막 밀고, 어머나. 하지만 놀라운 건 혼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족보행 로봇인데. 그리고선 밀었잖아요, 뒤에서. 그리고 회사를 나갑니다. 왜냐면 마음이 상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쓸쓸히 떠나는.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나중엔 조금 무섭기까지 하는 그런 발전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는 움직임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점프도 되게 잘하고요. 탄력이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 와,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아마 유명한 영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크로바틱 백 덤블링까지 2017년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달리기도 조금 더 아주 자연스럽게 놀라운 어떤 동작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뛰고요. 이런 높은 계단도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보시면 굉장히 탄력 좋은 그런 운동선수가 움직이는 것 같은 날렵하면서 민첩한, 그러면서 탄력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죠. 아마 이거를 완벽하게 처음에 성공하진 않았겠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영상을 이렇게 담았겠죠. 자, 이번엔 아틀라스가 조금 더, 이번에는 액션이 크진 않지만 균형을 잡으면서 조심조심 이런 징검다리 같은 데를 또 건너가고요. 또 이번엔 균형을 더욱더 잡기 힘든 외나무 다리 같은 곳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균형을 잡을 수가 있구나. 거의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팔도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 보이죠? 벌려가지고.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지경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크로바틱, 파쿠르라고 하죠. 파쿠르에 가까운 움직임. 물구나무 서서 이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렵죠. 이거는 이거 전문가가 하는 동작인데 사람의 동작을 뛰어넘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건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 와, 이게 뒤로 살짝 넘어지려고 하는데 균형 잡는 거 보이시죠?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요. 팔을 이용해서. 와,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진짜 너무나 신기합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이거 살짝 설명을 한번 봤더니, 아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컴팩트한 이동식 유압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그만 그런 것들이 관절마다 좀 달렸겠죠. 그래서 맞춤형 모터, 밸브, 유압 동력 장치에서 28개의 관절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아틀라스, 이 고급 제어 시스템, 매우 다양하고 민첩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알고리즘은 몸 전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복합적 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추론하여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이건 사실 영문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돌린 겁니다. 어찌됐든 현대 자동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확실히 부족하고, 어떤 동적인 부분을 상호작용, 자동차도 동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또 추론하여 움직임, 마치 자율주행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핸들이라는 로봇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퀴가 달렸어요. 머리 같은 손 나오죠. 머리 같은 손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요. 상자를 잡고 이 녀석이 이제 움직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바퀴가 달려서 확실히 좀 더 신속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자를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옮길 수가 있다. 단순 반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기계장치, 그런 설비 없이 얘 혼자 갖다 놓으면 알아서 여기 있는 사물들 인식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을 살짝 약간 새 혹은 공룡 같은 느낌이 조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은 뭘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미래 자동차 50%, 개인용 비행체 한 30%, 로봇 20%를 생산하게 될 거다.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또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도 갈 수 있는, 이거를 2019년에 이런 컨셉트카를 영상을 한번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엘리베이트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트. 그래서 엘리베이트 산업에 진출을 하는 건가? 현대 엘리베이트, 그죠? 현대 엘리베이트 만들죠. 네, 현대 자동차가 만들진 않지만 이제는 어디든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위급한 곳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까지 쓰인다. 그래서 이 혹독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영상으로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비전. 이거 하려면 다이나믹, 네, 보스턴 다이나믹 인수 잘했네요. 이거 딱 보니까 이 사족보행. 근데 약간 요렇게 연결지면 좀 웃겨요. 약간 코미디가 되죠. 아니 이걸 한다고 지금? 아니 지금 1조를 들여서 지금 결국 한다는 게 지금, 얘를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왜 오늘 이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 하나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현대에서 이제 미래,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그렸다. 지금 많이 이제 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5분이나 오셨네요.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현대의 미래를 좀 저희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이 세상과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S링크? 내 차에 있는 것도 S링크인데. 자, 요렇게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다니는데요. 이제 뭐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뭐 앞뒤가 똑같은 그런 네모네모 박스형 자동차가 다니겠죠. 뭐 레일을 따라 다닐 수도 있고, 뭐 일반 자동차랑도 같이 다니죠.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곳에 다닙니다. 또 우버와 합작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우버가 지금 이쪽 사업을 포기했는지 뭔지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여행을 떠날 때도 전기 자동차와 이런 항공산업, 항공 비행체, 유기적으로, 이제는 차가 막혀도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현대. 그래서 모든 모빌리티 산업에 다 뛰어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 알못,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결국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이걸 인수한 건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것들 막 있긴 있었지만, 결국엔 뭐냐, 이 기계장치, 모터, 여태까지는 뭐 기계장치를 주로 다루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 전기자동차 테슬라처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지금 롤모델이 테슬라 아닙니까? 물론 테슬라가 못하는 부분을 당연히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잘하니까, 모든 자동차가 더 빨리 테슬라를 쫓아가면 그들이 테슬라를 보다 더 잘 나가겠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잘 나가지만, 아직 보니까 만듦새, 문 닫을 때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소리가 엉망이고, 또 가장 큰 문제점 뭐냐, 단차 같은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더 먼저 해결하느냐, 그런 입장이겠죠. 현대자동차 결국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그래도 열심히 연구를 했던, 동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연구했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연구가 아니라 인수한 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랑 같이 협업? 모르겠어요. 현대가 80% 인수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적대적인 MMA가 돼서 여기 뭐 경영진을 다 현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로 인정해 주면서 잘 그냥 서로 상생의 관계로서 현대가 좀 더, 또 현대가 우리나라 기업 스타일이라서 또 이런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
이런 문화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서로 좀 배우면서 발전을 하면 뭐 좋겠죠. 우리나라 회사가 물론 현대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뭐 일반 소비자들을 조금 예전에 또 지금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좀 잘못해도 사과하는 거에 좀 인색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참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 사과를 못하지? 왜 통 크게? 물론 사과하면 뭐 말로는 막 그 리콜하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친화적으로 소비자 물론 그런 금액을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 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 회사 괜찮네 이제는 좀 달라졌네 우리 사람들 좀 소비자를 좀 생각하네 고마워하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현대를 이만큼까지 성장시킨 어떤 중요한 원동력 아닙니까 저희가 먹여 살린 거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라면 물론 그런 뭐 리콜을 하고 막 다 막 무상 수리하고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겠지만 나중에 뭐 미래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예전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닐 거라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스타일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들도 좀 서양의 어떤 그런 문화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전 여기까지 왜냐면 더 이상 얘기하면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새롭고 활기찬 한 주 되도록 되십시오. 그럼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일단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요. 오늘의 결론 현대자동차 그래도 예전에 한전 부지를 10조 원 주고 샀잖아요. 땅을 우리나라에서 서울 10조 원 잘 모르겠어요.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거보단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 회사를 한 1조 좀 넘게 주고 산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